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의를 입고 빗속에 섰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대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합시다. 내란 특검팀의 원내 대표실 등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지자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몇 번부터 계엄하고 운운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던 날 전례 없는 1박 2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전히 남탓만 하는 국민의힘과 또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 지켜보는 국민은 지쳐만 갑니다. 국민의힘과 특검 간의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특혜는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특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당사라든지 지금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등의 굉장히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서 지금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갈수록 좀 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영장이 뭐 기각되는 등의 지금 무리한 어떤 수사라는 게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치게 어떤 소설과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맞춰놓고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등등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고 지금 헌법이 정한 어떤 정당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면서 야당 탄압을 넘어서 야당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검찰 어떤 독재다, 그리고 어떤 검찰이 어떤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찰을 악마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검찰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또 모든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선이고 이게 진리고 정의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또 당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는 또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의 뜻도 장동혁 대표의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반론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성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뭐 민주당을 내란 공범이라고요?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좀 도저히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펄쩍펄쩍 뛰면서
답변하는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는 뭐 9월 4일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린다고요? 그 취임 일성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성을 회복하고 반성하고 대통령이 엉망이면 당시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개엄 당일의 행적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내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요.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지금 당황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반발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수행하는데 그 전화 통해서 아마 당일날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 이런 그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사항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원내대표가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수행하는 비서나 보좌진이나 비서나 뭐 그 당직자들이 다 전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무처 직원들의 원내행정실 직원들의 5명에 대한 그 전화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정말 특검에 제대로 압수수색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인들 입회하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작정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22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 의원들 전부 다 원내 대표실 앞에서 복도에서 지금 다 피켓팅하면서 압수수색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명백히 특검 수사 방해 행위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그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까지 거부하고 하는 것은 특검법 위반입니다. 본인들이 특검법 무조건 반대 외치다가 법안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지금 저런 행동들을 단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압수수색 협조하는 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내란 특검법 제22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계 위력으로서 직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맡고 있는 상황에 적용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저 조문 중에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저 특검법의 저 조문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다 적용되는 형법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의 위력으로 이제 어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법에는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 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습니다만 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검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 형법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강성 발언으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되고 그 연설할 때 보면 막 그 톤이 높잖아요. 소리도 목소리도 크고. 그건 알겠는데 역시 약간 노련미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초반에 자료 영상에 뭐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인재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유명한 책이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프레임을 깨자고 주장하면 대중들에겐 그 프레임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면 대중이 듣기에는 국민의힘 이꼴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그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특검법 제22조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벌금형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의원직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그 예. 재판이 확정되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징역형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나오는 건데 집행유예형 이상이면 공무단임권이 없어지죠. 제한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원직 박탈되는 거죠.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럼 지금 빨리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실 앞에 있는 의원들께 이 제22조를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일단 그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예. 내란 프레임 있잖아요. 저도 그게 실제로 우리 당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18명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계엄 해제된 겁니다. 또 하나 탄핵 이후에 탄핵 결과에 대해서 수긍했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정당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법 22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특검이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소속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대상 이런 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과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한정하고 대상도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당시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여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90명은 참여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소속 의원들 중에 뭐 80%를 훌쩍 넘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18명은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에 반대한 당이야.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홍석준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 원내 부대표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원내대표실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수를 하려는 건 그만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원내 대표실은 이제 원내 행정국하고 이제 같이 쓰는데요. 예. 원내 대표가 바뀐다 하더라도 원내 행정국에 있는 자료는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됩니다. 원내 행정국이라는 것은 원내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상임위 어떤 정보라든지 또 각 개별 의원대의 어떤 그 법안 활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국회에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국회 관련된 가장 중요한 헤드와 심장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특검이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그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저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이제 그 특검이 원하는 어떤 자료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작년 5월 달부터 모든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특히 임의 자료가 아니라 모든 어떤 분야에 걸쳐서 다 한다. 이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큰 모래사장에 작은 어떤 돌 하나를 줍기 위해서 전체 어떤 모래사장을 드러내버리는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와 정보가 모두 다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특검의 압수수색 최소한의 증거만 이미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만 이미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 그럼 무언가 오늘로써 이런 대치 상황이 끝날지 한번 또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백당의과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파면 전이죠. 서울구치소에서 1박 2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통 9시부터 6시 9 to 6라고 이때까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밤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또 중요해 보여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날 3월 7일 날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구속 취소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도 지기현 판사의 그런 모습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날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새워서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이 서울구치소의 특혜는 어디까지였나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변호인들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휴대전화를 강우구 부서실장이 전달해서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우리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3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그날 아침 9시부터 3월 8일 새벽 5시까지 1박 2일간 변호인 접견들이 일어난 것이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추가로 더 와가지고 또 접견을 또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리 구속 취소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특혜가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법무부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럼 검찰이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것인가를 따지던 시간이었고요. 그때 뉴스 보면 이해가 되지만 밤샘 이견 조율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밤샜을 때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밤샜다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쪽에 이른바 특혜 제공, 아니 변호인 접견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허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접견이 저녁 6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이고 수감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공무 접견실에서 밤새도록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야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이 규정되어 있고 즉시 항고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구속 취소 결정은 그 효력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의 그 즉시 항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냥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맞지 않은 것처럼 밤새도록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공무접견실에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법률가들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당시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날 석방 지휘를 해버렸어요. 저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이 어떻게 알고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밤새 공무접견실에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있었냐. 석방주의가 내려올 것만 기다리면서 거기에 머물렀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석방지를 기다렸는지까지는 더 파악돼야 됩니다만 김영래 의원께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홍석준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즉시 항고가 사실은 이제 유신 때 생긴 굉장히 좀 나쁜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고 사실은 뭐 보석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조금 약한 것도 지금 이제 폐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당연히 좀 앞으로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게 단순하게 뭐 즉시 항고 여부가 아니라 이미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박 2일의 어떤 접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예, 단순 특혜일지 더 이야기가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간단히 오늘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소개해드리죠. 9월 첫째 주 맨 오른쪽입니다. 62%가 잘한다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2%가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짧게 이것만 좀 평가를 주세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이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는데 시차를 두고 조금씩 소멸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방미해서 한미 정상회담 했던 것이 워낙 그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잘해진 것처럼 보였던 것,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현안을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이 거의 지치셨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